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통째로 빠질 정도로 큰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일상적으로 많은 차량이 오가던 도로에서 이런 땅 꺼짐 사고가 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흰색 SUV 차량이 갑자기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도로가 무너지는 땅 꺼짐 사고, 이른바 싱크홀에 빠진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지나가던 SUV 차량 한 대가 그대로 빠졌습니다.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의 구멍에 사고 차량이 거의 통째로 잠겼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웅성웅성거려서 밖에 나가보니까 저희 도로 건너편에 갑자기 소방관들이나 이렇게 경찰관들이 차 전체가 거의 안 보이고 지붕만 보일 정도였으니까 주변에서 보고 다들 놀래가지고.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남자였고 옆에 조석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분 다 구조 완료해서 병원 이송하였으며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던 70대 여성은 현재 맥박이 돌아온 상태이고 80대 남성 역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크레인을 통해 꺼냈지만 사고 수습이 될 때까지 일대 교통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이렇게 출입 통제 펜스가 도로 한쪽을 완전히 막고 있는데요. 사고 현장일 때는 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경찰과 서울시 등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데 도로는 사고 전 이미 움푹 꺼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꺼진 도로 위로 수많은 차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행한 만큼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사상 최강 위력의 태풍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남부 규슈 지역에서는 대규모 피난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태풍은 현재 일본 열도를 따라 북상하며 다소 세력이 약화했지만 여전히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태풍 산산의 강한 바람에 전봇대는 무너졌고 강풍에 떨어진 나뭇잎과 건물 잔해들이 도로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내리며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 열도를 향해 느린 속도로 올라오던 태풍 산산이 목요일 오전 8시쯤 규슈의 가고시마현에 상륙했습니다. 이어 정오가 되자 태풍의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0m로 다소 약해지며 구마모토현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기상당국은 태풍 산산의 최대 순간 풍속이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인 초속 70m에 도달할 거라고 예보한 바 있습니다. 기상청은 수십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매우 강력한 태풍이 예상될 때 내리는 특별경보를 2년 만에 가고시마현에 발령했습니다. 규슈 지역 주민 약 225만 명에게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바람과 폭우의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산산이 상륙한 규슈 남부에서 최소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고 앞서 아이치현에선 지난 27일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며 산사태로 한 주택이 매몰됐고 일가족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규슈 지역을 오가는 항공편의 결항이 이어지고 있고 고속열차인 신칸센의 노선 일부는 금요일까지 운행이 중단됩니다. 도요타는 자동차 공장 14곳의 가동을 금요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하며 태풍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산산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열도를 따라 동북 방향으로 진행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이동 속도가 느려 폭풍과 호우의 영향이 오래 지속되면서 큰 피해를 낳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강풍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남구 용호동 한 오피스텔 12층 창문이 강풍에 의해 파손됐습니다. 지상으로 유리 파편이 떨어지면서 인근을 지나던 70대 여성이 파편에 무릎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2시 반쯤엔 해운대구 중동에서 70대 남성이 강한 바람에 넘어져 눈 주위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부산에는 간판이나 창문 이탈 우려 등 10여 건이 넘는 강풍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원 총괄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았는데 2022년 법 시행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수원지법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원 총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만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와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영장이 발부되면서 지난 2022년 이 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리튬전지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 외국인 18명을 포함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이 납품 일정을 맞추려 무리하게 제조 공정을 가동했고 이 과정에서 비숙련공을 주요 제조 공정에 대거 투입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사전 안전 조치와 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 등도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혐의를 입증했고 피의자들도 구속된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송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영장실질 심사가 열린 수원지법 앞에서는 유가족들이 박 대표를 구속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실황 영화가 극장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장에 35,000원에 이르는 표값, 그리고 할인이 전혀 되지 않는 점은 옥의 티인데요. 극장과 소속사의 장사 속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실황 영화 I'm Here로 더 스타디움이 개봉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각종 우대가, 할인 쿠폰, 관람권, 상품권 사용과 카드사 즉시 할인 적용이 제한된다는 문구입니다. 최근 극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콘서트 실황 영화는 공연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소속사, 그리고 영화를 배급하는 극장 양사 간 협의에 따라 표값과 할인 유무를 결정합니다. 임영웅 콘서트 실황 영화를 단독 개봉한 CGV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세븐틴 등 콘서트 영화는 모두 할인 적용이 안 된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결국 제값 그대로 주고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영웅 콘서트 실황 영화의 경우 표값은 대형 스크린 특별관 기준 한 장에 35,000원. 역대 극장 요금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10만 원이 넘어가는 실제 콘서트를 보는 것보다야 저렴하지만 일반 영화 표값의 2배가 넘는 데다 할인까지 모두 막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시장 점유율이 97%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적 계약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독과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는 그냥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평소 팬들을 아끼기로 유명한 임영웅. 콘서트에 또 못 오셨던 분들도 콘서트의 그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극장과 소속사의 장사 속이 맞아떨어져 천정부지로 오르는 표값은 임영웅의 이런 팬들을 향한 마음도 무색하게 합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